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운명의 날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11시 전후로 해서 시장의 또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하게 될까를 기다리는 구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지 등락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승률 탑10부터 점검합니다. 한국화재 우선주가 오늘도 올라옵니다. 19% 넘어가는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테마주가 지금 탄핵심판 선고 결과 1시간도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죽지세 시세가 아직까지도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다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일성건설, 오리엔트바이오, 동원금속, 이스타코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일일 회전율이 1000%가 넘어가는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강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시세가 붙어 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1시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시세가 바뀔지도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보면은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대금 지금 4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신고점 2,500원입니다. 다시 한번 뚫어낼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권 대선 주자 후보들 간의 지지율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김문수 장관 1등입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이 바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테마단에 포함이 되면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진양산업의 주가는 9.5%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또 멘트 있었는데요. 패키지 딜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지지율의 변화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강하네요. 거의 7, 8천 원 선에 근접하는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테마주 단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형제엘리트가 3,200원 기록하면서 8% 넘어가는 급등세입니다. 보유자분들께서도 오늘 포지션 고민 꽤 많으신 또 테마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모화학이 오늘 급반등 7거래 만에 성공하면서 저가 매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디에프 이틀째 주가 좋습니다. 6.5% 추가 상승 나오면서 852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빠지는 쪽을 보실까요? 네, 오늘 두산 본주하고 우선주가 나란히 랭크가 되면서 배당락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동 나비엔도 5.3% 하락합니다. 삼양식품이 미국에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신화는 미국에서도 써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많은 대형 마트에 입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선호도가 유지가 될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80만 4천 원 기록하게 되면서 황제주와는 조금은 더 거리 두고 있는 패턴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밀리는 쪽 넘어가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거의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늘 주가 하락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3% 갭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 깊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기관은 두 번째로 많이 내다 팔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모든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SK 하이닉스 많이 부진하네요. 오늘 18만 5,800원권 시장을 좀 무겁게 누르고 있는 종목이고요.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몰이했던 전력 관련주 가운데서 일진전기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MS가 살짝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고요. AI 인프라 투자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그런 분위기까지 형성이 되면서 최근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점과는 거리 꽤 두고 있습니다. 일진전기가요. 네, 주가 4.3% 흘러내리고 있고요. KC텍과 금강공업 우선주도 4% 초반대 내림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너무나 큰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테마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언급드렸던 대로 현재 저가에 대한 매력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우려감을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저가를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악재들이 상당히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저가 부분을 지켜주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현재 이 원인, 그러니까 이 반등의 원동력이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3일 만에 31원이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현재 미증시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환율의 하락, 그러면서 이제 또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이제 이 기대감이 약간의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또 이제 저가 구간이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우리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 항상 그동안에 정말 뭐 경제 대공황급의 위기가 아닌 이상 저가를 확보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연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그러한 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 저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을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하나 시스템, 이제 약 3만 원 초반 구간, 60일선 구간에 다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뭐 언급을 드렸었고, 뭐 방산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 그대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 올라가는 구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 너무나도 모아갈 만하다라고 이제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이제 급등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일단은 11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재 판결이 만약에 이제 가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또 방산주들 굉장히 또 이제 좋은 눌림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급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이제 또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또 여러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알령 해제 쪽도 지금 이번 달에 계속해서 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분야죠. 최근에 뭐 화장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실리콘트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또 이제 이어지고 있고, 5월 달에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또 이제 결론이 날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 달에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미국이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 어찌됐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회피 업종은 반드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 쪽 지금 또 이제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클래시스나 원텍 같은 이런 이제 또 피부 미용 기기 쪽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러 사업이나 혹은 또 이제 관련해서 피부 미용 기기 쪽 혹은 화장품 쪽에서 상승이 아직 덜 나온 종목군들이 또 이제 뭐가 있을까? 지금은 계속해서 또 이제 선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4월 내내 또 이제 이어갈 수가 있는 쪽이 한알령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뭐 조선 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군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반도체가 약간은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도체 곧 관세 발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관세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고개를 좀 꺾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2분기, 3분기까지 HBM, DRAM, NAND 모두 다 가격 상승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고, 실적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담보된 그러한 이제 또 길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2분기, 3분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반도체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포트에서 담아 나가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이제 또 11시에 빅 이벤트가 펼쳐지죠. 빅 이벤트가 펼쳐지고 나서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하고 지켜봐야 될 건 현재 시장이 저점 구간이다라는 거. 그러면 현재 또 세일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 나오든 순환매는 이어질 것이다 까지 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알령 반도체 레거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고요. 박앤세일하고 있는 종목, 과하게 빠진 종목들 계속해서 걸러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일까요? 일단은 뉴페인, 한국 PIM,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됐습니다. 청약도 굉장히 흥행가도 달렸는데요. 기대감만큼이나 주가 시원하게 달립니다. 11,200원 공모가 주식인데 18,46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밈 관련된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로봇주로 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인 상지건설이 상한가 갑니다. 6,940원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수 잔량 꽤 쌓여 있어가지고요. 네, 11시 구간 이후에도 상한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과 환경이 조금 눌리다가 어제부터 반등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네, 18% 가까운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됐던 유라클도 네, 추가적인 강세 이어지게 되면서 16% 넘어가는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실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세종텔레콤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감자주권 변경 상장으로 거래가 정지가 됐었고요. 오늘 거래가 다시 열렸습니다. 주가 그동안의 좀 서름을 한 번에 씻어내면서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12% 넘어가는 급등권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테마주가 다시 나오네요. 네, 소프트캠프 CS 나란히 랭크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네, 저가 매수의 힘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물음표가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에코프로가 10.5% 일단 저가에서 신저가 벗어나게 되면서 52,900원 단까지는 체력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도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 오늘 보니까요, 오리엔트 지금 상승률 조금 더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하고 형지 글로벌 올라오는데요. 형지 글로벌이 오늘 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원하게 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이텍 모빌리티도 뭐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지금 대선 출정식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오리엔트 전공의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래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중앙 첨단 소재도 9.5% 강세권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웹스가 올라오는데요. 웹스가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거래소에 조회 공시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올리패스가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지난달 말에 공신했습니다. 금액은 20억 원 정도인데 그 이후에 주가 연일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금은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동아기업이 또 밀립니다. 7.6% 내림세고 로봇 관련주 안에서는 종목별로 요즘에 워낙에 각계 전투가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밀리는 종목들이 오늘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T로보틱스가 7% 초반대 내림세고요. 11,1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밀리는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은 온코크로스가 AI 관련해서 최근에 잘 올라왔었습니다. 사업도 지금 다각화에 나서게 되면서 기대감 좀 있었는데요. 반락입니다. 6.4% 내림세고요. TXR 로보틱스도 6.4% 내림세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시죠? 네, 21개월 만에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초록뱀 미디어가요. 여기서 최대 주주도 변경을 하고 또 비자산 핵심을 또 정리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그동안 가해왔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거래 재개됐습니다만은 일단 투자자들을 외면하게 되면서 6.4% 내림세입니다. 조금 더 나아진 어떤 흐름을 실체를 확인해 보려는 투자 심리가 발동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IM의 주가 6.3%, DSK도 6% 초반대 내림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특징 잡아주실까요? 네, 뭐 일단은 또 오늘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또 상당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는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또 반등 구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제 반등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헌재 판결 나오고 나서 이슈들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또 저점 잡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헌재 판결 이전에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또 저가 매수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특히나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분명하게 이제 발현이 될 것이고 반등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1차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는 반드시 대응이 돼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이제 일전에 이 지지 구간으로 있었던 구간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저항 구간으로 또 이제 바뀌어 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대응 구간은 다음 매물 구간,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5만 5천 원 구간에서 6만 원 구간,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으로 보게 되면 현재 11만 원 구간에서 이제 또 11만 원 초반대 구간,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약 한 12만 5천 원에서 이제 또 14만 5천 원 정도 구간 해가지고 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그림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현재 저가를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가에서 최근 쇼코 물량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시스템 수급이 같이 들어가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슬슬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데 1차적인 대응 구간은 전체적으로 이제 같은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매물 구간이 최근에 형성이 됐었던 구간이 1차적인 저항 구간 매물 구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또 강력하게 소화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2차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제 최근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박스권에 맞추어서 일단은 대응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또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좀 가장 강력하게 또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리엔트 종공, 뭐 그다음에 에이텍 등등 해서 뭐 동신건설도 그렇고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현재 수급을 일괄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제 어제부터 저점을 어느 정도는 또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가에서 이 시스템 수급 그리고 이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무언가 수급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졌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수급이 퍼져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힘있게 무언가 트렌드를 이끈다 혹은 시장에서 무언가 상승률을 가장 주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정치 테마주가 되겠죠. 정치 테마주가 현재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30분 뒤에 이제 또 헌재 판결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이 또 일제히 급등락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치 테마주는 어느 정도 이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크게 급등락을 보이면서 뭐 우리가 뭐 단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에 또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정말로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그에 따라서 뭐 가결이 되게 됐을 때는 또 이제 두 달 뒤에 대선에 대한 어떤 이제 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마구 날뛸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서 일단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현재 시장이 저가를 잡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전체적으로 퍼져 들어가면서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률을 이끄는 종목군들은 현재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서 뭔가 차익 실현 그리고 수급이 빠져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 주부터 트렌드를 이끌어주고 상승률을 이끌어주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바로 또 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오후 움직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오후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해서 바로 정치 테마 쪽에서 또 이제 수급을 넘겨받아주는 섹터군이 생겨날 겁니다. 그 섹터군이 또 이제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주도를 해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두 가지의 매매 전략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헌재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발현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겠죠. 이번 주에 뭐 강조드렸던 하나 시스템처럼.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을 일단은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방향성으로는 현재 상승률을 이끌고 있고 수급이 들어가는 쪽이 정치 테마인데 정치 테마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과연 어느 섹터군들이 또 그 수급을 받아주고 상승률을 이끌어 줄 것인가. 즉 시장에서 힘있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또한 현재 선별을 어느 정도는 또 진행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로 이제 또 2분기 시작이 되고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순환매를 제대로 또 즐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계속해서 종목 선별은 이 두 가지 전략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치 테마에 들어갔던 자금이 막대하거든요. 이게 나오는 시점이 오늘 오후가 될지 아니면 뭐 다음 주가 될지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와서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곳에 이제 관역을 맞추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계가 돌아가게 될까요? 이 순환매를 준비하기 위한 다음 주 채비해 두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